현대로템이 유럽 3대 종합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0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메스피오에 참가해 K2 흑표 전차의 유럽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3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현지 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2020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K2 흑표 전차와 이를 기반으로 한 K2PL 모델을 전시한다.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회 참가는 향후 예상되는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입찰에 K2 흑표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통해 약 800대의 전차를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다. 규모는 약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입찰이 예상되고 있고 관련해서 폴란드 측과 서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번에 전시하는 K2PL은 폴란드 측의 요구 조건에 맞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2 흑표는 2008년 개발된 육군 차세대 전차로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실전 배치된 바 있다. 이 현대로템, 폴란드 전차 수주 나선다 K2 전차 수출형 모델 선보여. 현대로템 064350 이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을 선보이며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현대로템은 8에서 10일, 현지 시간 3일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메스피오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메스피오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주요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돼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대로템만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폴란드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전차 개발 양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개조한 K2PL을 앞세워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현대로템은 MSPO에서 K2PL의 축소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K2 전차 모형과 함께 비교 전시하는 등 폴란드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K2PL의 가장 큰 특징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국내 K2 전차보다 장비가 추가돼 중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다. 주포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mm 활강포를 채택했다. 포탑 상부 기관총에는 원격 사격 통제체계 CWS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높일 뿐 아니라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다. 또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파 궤체계와 전차의 전후좌우 시야 확보가 가능한 360도 카메라 등 현지 요구 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와 함께 국내 전력화를 앞둔 장애물 개척 전차 모형과 320km H급 동력 분산식 고속전철 임유 고속차량의 모형도 전시한다. 국내 상용화가 예정된 이 유 고속차량은 향후 폴란드에서 고속전철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인 영업에 나선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 수출을 이뤄내는 등 K2 전차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K2PL은 폴란드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에 최적화된 모델로 향후 사업 발주 시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세계 최강 K2 흑표 전차 변속기 이제는 국산 미련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정말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상황이다. K9 자주포, 장갑차, 전투함, 경공격기, 개인화기, 미사일의 잠수함까지 엄청난 무기가 전 세계에서 잘 팔리고 있다. 성능과 가격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전차가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폴란드와 유럽 여러 나라, 인도, 중동, 동아시아까지 우리의 흑표 전차가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의 말목이 잡혀서 지금까지 국내 양산도 늦어지고 수출도 멈추고 말았다.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미 엔진은 개발에 성공했고 변속기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국산 변속기는 성능이 모자라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해도 좋다. 그러나 이제 독일제 변속기와 우리나라 엔진의 혼합 방식으로 우리 군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아직도 6,
25대 사용하던 전차가 남아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노후 전차 퇴역시키고 흑표 대량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독일이 수출을 허락한 나라들은 독일제 변속기와 우리 엔진 혼합형으로 수출해야 한다. 100% 국산화라는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 60% 이상 우리가 만들면 국산 무기이다. 이미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들 들인 업체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가 적당한 보상과 기간 내에 만들어내지 못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왕 획득한 기술과 노하우는 그냥 버리지 말고 발전시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변속기가 되도록 연구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 다행인지 현대자동차가 변속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문도 있다. 어떤 업체든지 개발을 완수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개발될 때까지 흑표를 전략화 못한다거나 수출을 멈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국산 변속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혼합팩으로 흑표를 대량 생산하고 전력화하자. 우수한 우리의 전차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 인도네시아 수출 목표 국산 파워팩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장착되나.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가 1500마력짜리 국산 엔진을 달고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도네시아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난카닷컴이 말한 엔진은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엔진을 개발했으며 변속기도 개발했으나 군이 요구하는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엔진 생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11월 7년여 만에 K-2 전차 파워팩에 들어가는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변속기를 생산하는 S&T도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지만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육군은 K-2 1차 양산분 100대의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단 파워팩을 탑재했으며 106대를 생산하는 2차 양산분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이 채택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산 변속기 국방 규격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S&T의 변속기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낙한닷컴은 K2 전차용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은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말도 인용해 전했습니다. 왕정홍 방위청장은 지난달 13일 국방부 차관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각국 참모차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AT소장과 KIDE 원장, 기술품질원 원장 등이 참가한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K2 전차용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들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면서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놓고도 적용하지 못한 것은 국산 변속기가 320시간 내구도 시험 중 237시간에 멈춰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왕정홍 방위청장은 국산 변속기는 전차의 핵심 구성품으로 국산 변속기가 K2 전차에 적용되면 안정적인 군 운영 유지는 물론 관련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향후 수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 대의 레오파드 2 전차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레오파드 2 도입 때 일부에서는 험한 도로와 정글 지형이 많은 인도네시아에 무거운 레오파드 2가 필요한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는 터키제 카플란 중형 전차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하리마우를 도입했습니다. 큰맘 먹고 도입한 레오파드 2가 늪과 정글, 소규모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 지형에서 힘을 못 쓰자 중형 전차 개발 계획을 열어 도입된 차량입니다.